안녕하세요. 제브로입니다. 기출 70점 가해 20년 1, 2의 통합 전력공학 시작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할게요. 시험지는 실제 기사 시험지 문제지니까요. 이런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번 보시면은 지락 전류가 나왔네요. 지락 전류가 나오면은 분자에 3이 있는 공식을 찾으면 됩니다. 1번 보시면은 뭐 분모에도 3이 없고 분자에도 3이 없네요. 2번도 마찬가지고요. 4번도 마찬가지고 정답은 3번입니다. 분자에 3이 있으니까요. 지락전류 나오면은 분자에 3이 있는 걸 찾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22번 보시면은 절연 레벨이 가장 낮은 기계를 물어봤어요. 근데 절연이 접지의 반대의 의미가 좀 있잖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절연이 낮아서 접지가 잘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레기가 당연히 접지가 가장 잘 돼야 되겠죠. 다른 기계에 비해서는. 정답은 1번입니다. 23번 보시면 화력발전소에서 절탄기의 용도를 물어봤는데 실제 이 용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일러의 급수를 예열하는데 보일러에 뭐 탄을 넣어서 예열한다고 생각해도 되죠. 근데 원래 목적은 탄을 절약해서 앞쪽에다가 좀 따뜻한 증기를 보내가지고 급수를 예열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보일러에 절탄기는 급수를 예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탄을 넣어서 급수를 예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24번 보겠습니다. 24번 보시면은 지금 콘덴서의 용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콘덴서의 용량의 공식은 P 탄탄입니다. P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예요. P 탄탄, P 탄탄이라고 외워주세요. 보시면은 선로 손실이 최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 뒤에 게 0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선로 손실이 최소니까 역률이 1이 돼요. 그럼 역률이 1이라는 거는 탄젠트 세타는 역률분의 무효분인데 그럼 역률이 1이니까 무효분은 0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0이 되는 거예요. 탄젠트 세타 값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P 탄젠트 세타만 남아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탄젠트 세타는 역률분의 무효율인데 보시면은 지금 P 있으니까 P 부분에 60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밑에 역률 0.6 그 다음에 무효율은 우리 봤을 때 3, 4, 5, 6, 8, 10 있잖아요. 6이니까 여긴 8이 되겠죠? 0.8, 6, 8, 10이니까 6, 8. 하나가 무면은 하나가 6가 되는 거고 하나가 무면은 하나가 6가 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 정확하게 계산하면은 루트 1 마이너스 0.6의 제곱이 되겠죠? 이걸 넣으시면 돼요. 0.8이 되는 겁니다. 계산기로 한번 쳐볼게요. 0.8 그리고 밑에 0.6 계산해 보시면 80이 나오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보시면은 선택 지락 계정기의 용도를 물어봤어요. 근데 선택 지락 계정기라고 하니까 선택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여러 가지 회선이 있어야지만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단일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단일 안 되고 3번 단일 안 되고 4번 단일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다회선의 접지 고장의 회선의 선택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선택 지락 계정기는 다회선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단일 회선일 때는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다회선에서. 26번 보겠습니다. 26번 보시면은 전격 전압이 7.2kV가 있고 전격 차단 용량이 100MVA 있고 전격 차단 전류를 물어봤어요. 근데 3상이고 그럼 우리 P는 루트 3 VI잖아요. 근데 여기서 I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를 넘기면 되겠죠? 한번 천천히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일단 기본 공식이 P는 루트 3 VI인데 I만 빼고 넘겼으니까 이 루트 3이랑 V는 밑에 들어가겠죠. 이쪽으로 넘겼으니까요. 그러면은 대입을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P니까 100MVA 그래서 100 곱하기 10의 6승을 해주는 겁니다. 밑에는 루트 3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7점이 들어가고 킬로볼테이지니까 볼테이지로 바꾸기 위해서 10의 3승까지 해줄게요. 곱하기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계산기를 눌러보면은 위에 100 곱하기 10에 6승 있고 밑에는 루트 3 곱하기 7.2 곱하기 10에 3승까지 해주면은 굉장히 큰 값이 나오죠. 근데 킬로 암페어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다시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 되겠죠. 해줄게요.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해주면 8이 나오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천천히 푸시면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에 27번 보시면은 고장 즉시 동작하는 특성을 갖는 계정기를 물어봤어요. 근데 즉시니까 순시죠. 순시라는 말이 순간이라는 의미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즉시 동작하는 거는 순시 계정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즉시, 순시 같은 말이에요. 28번 보겠습니다. 28번 보시면 3만 kW의 전력을 51km 떨어진 지점에 송전하는데 필요한 전압을 물어봤네요. 근데 스틸식을 사용하라고 나왔어요. 근데 스틸식을 한번 천천히 한번 암기 한번 해볼게요. 뭔가 스틸이니까 싸움의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물건을 뺏는다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뭐 놀라는 거죠. O 공격 N 그래도 P를 봐야 되겠죠. P100 그래서 O 공격 N P100입니다. O 공격 N P100 뭔가 집에 쌓여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거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L을 L 위치에 근데 P를 P 위치에다 넣으시면 돼요. 한번 풀어볼게요. 보시면은 5는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L 자리에 51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단위가 킬로라서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3만도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기본 단위는 킬로입니다. 한번 계산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5.5 그 다음에 루트 0.6 곱하기 51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3만 넣고 100 해주시면은 100이 나오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스틸식은 5 공격엔 P100 5 공격엔 P100이라고 암기할게요. 페이지 넘어갈게요. 29번 보겠습니다. 29번 보시면은 댐의 부속 설비가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근데 댐의 부속 설비라고 하니까 별로 필요 없는 물건 같이 느껴지는데 중요한 설비입니다. 댐이 나왔으니까 물의 느낌이 있잖아요. 삼수, 물 먹었다 삼수, 수로, 취수구, 수조는 부속 설비가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고 3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에요. 숫자가 다 들어가요. 부속 설비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정답은 4번입니다. 흡출가는 부속 설비가 아닙니다. 중요 설비가 아니에요. 30번 보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삼상 3선식에 전류가 있는데 단상 2선식에 몇 배가 되는가를 물어봤어요. 근데 송전 전력이 일단 똑같대요. 같다고 여기 나와 있죠. 선관 전압이랑 역률이랑 거리, 손실이 같다. 같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P3랑 P1이 같다는 거잖아요. 삼상이랑 단상이 같다.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P3는 P1이랑 같다. 그러면 P3니까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할 거고 그 다음에 P1은 VI 코사인 세타 할 겁니다. 이렇게까지는 도출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i3잖아요. 시험관들이 원하는 게 i3인데 i3만 남겨놓고 다 이쪽으로 이항을 해보시면은 이거는 그대로 분자에 있을 거고요. 근데 분모에 루트 3 들어가고 코사인 세타 들어가고 v가 들어갈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항이 되는 거죠. 얘는 남아있고 보시면은 다 약분이 되네요. 약분이 되고 코사인 세타랑 v랑 약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i1이랑 루트 3만 남네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i3는 루트 3분의 i가 남는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출발이 P3는 P1이랑 같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i만 남겨놓고 넘겨서 푸는 거다. 결론적으로 이 루트 3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3상이니까 루트 3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연상해서 암기하셔도 되고 이거 같다부터 출발하셔가지고 암기하셔도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1번 볼게요. 31번 보시면은 자동적으로 예비 전원용 배선선로로 전환하는 장치를 물어봤네요. 정전이랑 여러 가지 뭐 사고 상황에서 말하는 거겠죠. 전환이면은 전환을 땡냐 해가지고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예요. 전환이 나오면은 전환이 나오는 게 답입니다. 배전선로에 전환하는 장치는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별표 같이 치시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32번 보시면 표피 효과가 나왔는데 전부 높고 크고
굵고 비례합니다. 이래야지 표표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보시면은 뭐 3번은 가늘고 가늘고 그 다음에 4번도 가늘고 주파수 높을수록 맞고요. 낮을수는 아니고 낮을수록 아니고 그 다음에 굵을수록 맞고 굵을수록 맞고 높을수록 맞고.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죠. 표표 효과는 무조건 크고 굵고 비례해야 돼요. 33번 보시면은 일반 회로의 정수가 같은 평행 이해선에서 A, B, C, D가 각각 1회선의 경우에 몇 배로 되는가를 물어봤어요. 주가 평행 이해선이죠. 그러니까 선 한 가닥을 썼다가 두 가닥을 쓰는데 어떻게 되니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암기를 하실 때 A, B, C, D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A는 전압비고 B는 임피던스, C는 어드미턴스, D는 전류비인데 암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A니까 압입니다. 전압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앞집 와류라고 외우셔도 돼요. 앞집 와류, 앞집 와류, 앞집 와류, A, B, C, D. 압은 A라서 앞부터 시작한다. 평행 이해선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전압이랑 전류가 1회선인데 뭐 2회선으로 했다고 해서 전압이랑 전류가 변경되진 않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케이블을 두 가닥을 썼다고 해서 컨버가 시켰다고 해서 전류랑 전압비가 변경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저항은 반이 됩니다. 왜냐면은 선로에서 물어본 거니까 한 선에서 두 선을 썼으니까 이 저항비는 2분의 1이 될 거예요. 2분의 1 맞죠? 근데 어드미턴스는 반대예요. 그래서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전압비는 1이 될 거고 전류비도 1이 될 거고 1, 2분의 1, 2, 그 다음에 1입니다. 1, 2분의 1, 2, 1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외우기 편하시게 앞집 와류라고 외우시면 돼요. 전압부터 출발입니다. A니까. 그 다음에 34번 보시면은 비접지 선로에 영상전류를 공급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근데 영상전류니까 제로가 많이 생각나잖아요. 영상이니까 0이니까 제로. 근데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고요. ZCT고 제로니까 제로. GPT도 영상인데 전압이에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2번은 일단 아니에요. 영상 전압입니다. 제로 같이 생각하세요. 영상 전류일 때는 ZCT고 영상 전압일 때는 GPT입니다. 35번 보겠습니다. 35번 보시면은 달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근데 달로기에 대해서 틀린 것은 벽면 스위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벽면 스위치에는 뭐 소호 장치도 없고 아크를 소멸하는 장치도 없습니다. 이런 기능은 없어요. 벽면 스위치에 이런 기능 없죠. 달로기는 그냥 일반적인 스위치, 벽면 스위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달로기에는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철을 내려서 그냥 닫는 기능이에요. 벽면 스위치도 이런 스위치 같이 동작하는 거죠. 이런 기능은 없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36번 보겠습니다. 36번 보시면은 좀 문제가 좀 어려워요. 사단자 정수가 나왔기 때문에 수전단의 선간 전압을 물어봤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yes 압니다. 위에는 송이고 밑에는 I예요. 보시면은 66을 위에다 넣고 그 다음에 밑에는 A를 넣으면 돼요. 사단자 정수 중에 A를 넣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크기만 넣는 거기 때문에 루트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분의 66이 되는 거죠. 여기 그대로 가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위에 66 넣고 밑에 루트 0.9918의 제곱 플러스 0.0042의 제곱은 6654가 나왔죠. 정답은 4번입니다. 좀 암기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하시면 일단 답을 암기하는 걸로 할게요. 눕눕5입니다. 눕눕5 누워있는 형태니까 눕눕5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암기하시고 다음에 보실 때 좀 푸실 수 있으면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37번 보시면은 터빈의 효율을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터빈의 효율의 공식을 암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실사용량을 한번 보는 겁니다. 입력이 당연히 출력보다 클 겁니다. 당연히 입력이 들어가는 게 당연히 더 크고 출력이 더 작겠죠. 그래서 이거를 빼서 실제 사용한 양을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입력에서 출력을 빼서 실제로 사용한 양을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초합이 당연히 더 크고 배기가 더 작을 거예요. 초합은 I0고 그 다음에 배기는 I1입니다. 그러니까 I0에서 I1을 빼는 게 맞는 거죠.
초합에서 100일을 빼는 게 그래야지 실사용량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봤을 때 I0 마이너스 I1 그 다음에 I0 마이너스 I1 나머지는 아닌 거고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 증기량이 지금 봤을 때 W인데 톤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기본 단위는 여기서 봤을 때 킬로입니다. 그러면은 톤을 킬로로 바꾸려고 하면은 10의 3승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0의 3승이 있는 거.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암기하는 걸로 할게요. 38번 보겠습니다. 38번 보시면은 가공지선의 목적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근데 가공지선의 목적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오면은 보통 매설지선이랑 헷갈리게 하려고 매설지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보시면 4번인데 철탑의 접지 저항을 경감시킨다. 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건 매설지선입니다. 그러니까 매설지선 나오면은 철탑의 접지 저항이고 그 다음에 철탑의 접지 저항 나오면은 매설지선이에요. 근데 매설지선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철탑의 접지 저항을 경감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4번이에요. 페이지 넘어갈게요. 39번 보시면 39번도 좀 어려워요. 근데 39번도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보면 수전단의 전력원의 방정식이 있대요. 근데 뭐 끝이 25만으로 끝나네요. 전력계통의 조상설비 없이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뭐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전력을 물어봤는데 조상설비가 없다는 것은 Q 부분이 0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 공식이 이렇게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출했을 때 이렇게만 남는 거죠. 이렇게만 남았을 때 25만이 나오는 거를 생각하면 돼요. 25만. 그러면은 뻔하죠. 3, 4, 5라서 여기에 제곱되는 게 25만이기 때문에 300입니다. 300의 제곱 플러스 400의 제곱 3, 4, 5, 6, 8, 10 여기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것까지 생각하실 분은 없었을 것 같고 이건 좀 약간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계산해서 치면은 25만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PR을 물어본 거예요. 부하전력.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PR은 300이 돼야지만 25만이 되니까요. 40번 보겠습니다. 40번 보시면은 수용률을 물어봤는데 수용률은 수체부입니다. 수체부. 부등률이랑 부하율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암기를 할 건데 수체부, 부체합, 부평체예요. 그런데 수제부체는 부체합, 부평체씨가 만들어요. 수제부체는 부체합, 부평체씨가 만듭니다. 수체부, 부체합, 부평체. 그런데 부등률이랑 부하율이 같기 때문에 부가 같죠. 부체합, 부평체. 부평체씨는 부하를 써서 만든다. 그래서 부하율. 부평체씨는 부하를 써서 만든다. 그래서 부하율입니다. 수체부, 부체합, 부평체. 수제부체는 부체합, 부평체씨가 만든다. 수체부, 부체합, 부평체로 암기하는 걸로 할게요. 네. 1, 2회 통합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이나 틀린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